처음 월급을 받고 이제 슬슬 내 집 마련도 준비해야 되나? 제가 연봉이 현재 3천만 원인데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오를 만한 좋은 집에 투자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연끌하는 뜻이 아니에요. 10억짜리 집을 살 때는요, 최대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세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외부 특강을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어 오신 분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부세님, 제가 연봉이 현재 3천만 원인데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대출 받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연금은 절대 하면 안 된다던데. 디임돌 대출이랑 보금자리론 차이가 뭔가요? 특히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처음 월급을 받고 이제 슬슬 내 집 마련도 준비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특히 1억을 모았는데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 생각보다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은 돈과 연봉으로 어떤 집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집을 내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대출이 너무 무서워서 피하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집을 살 때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LTV와 DTI, DSR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려워 보이지만은 사실 살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LTV는 집 가격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수치예요. 예를 들어서 LTV가 세계 최초 기준으로 80%거든요. 그렇다면 10억짜리 집을 살 때는요, 최대 8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2억은 뭐다? 내 현금, 내 돈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출 기준은 내가 사려는 가격이 아니에요. 바로 은행에서 정하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책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파트는 KB 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KB 부동산에서 매주 발표하는 시세인데요. 이 일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한 4억 8천 정도 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한다면 그 집의 감정가의 80%를 곱한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LTV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다음 DTI부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DTI는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뜻인데요. 즉, 내 연소득에 비해서 1년 동안 갚아야 할 이자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현재 일반적으로 DTI는 보통 40%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연소득의 40%까지만 이자를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연봉이 여러분들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면 1년에 1,200만 원, 월 100만 원까지만 모든 대출의 이자 상환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DTI 계산법은 이렇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연간 이자에 기존 대출 연간 이자를 더하면 총 이자 상환액이 나오는데요. 이 이자 상환액에서 연소득을 나눠서 100%를 곱하면 DTI 퍼센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연봉이 3천만 원인 분이 5억 원 주택담보대출 시중금리 4%로 적용해서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연간 이자 상환액은 5억에 4%를 곱하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DTI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2천만 원, 연간 이자 상환액에 3천만 원을 나누시면 되는데, 나누고 100%를 곱하면은 그 퍼센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66.7%가 나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일반적으로 40%까지만 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얼마예요? DTI가 66.7%가 나오죠. 그러면은 앞에 얘기해드린 40%를 초과하기 때문에 5억 원 대출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DTI 40%를 맞추려고 한다면 얼마까지? 최대 약 3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요. 다만 요즘에는 이제 DTI보다 이보다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인 DSR을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대출을 받기 어렵지 않은 때에는 사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대출을 점점 더 받기 어렵게 하려고 DTI를 도입하고 그보다 더 어려운 개념인 DSR까지 도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DTI랑 DSR의 차이는 뭐냐? DTI는 이자만 계산을 하는 반면에 DSR은 원금까지, 이자뿐만이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DSR은 이제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DSR은요, 소득 대비 비상환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소득으로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수치인데요. 아까 앞에 설명드린 DTI와 다른 점은 뭐냐면 DTI는 이자만 계산하면 돼요. 근데 DSR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봅니다. 현재는 DSR 40% 규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연간 소득 중에 최대 40%까지만 빚을 갚는 데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DSR의 계산법은 이렇게 됩니다. 자,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그래서 연소득을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DSR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연봉 3천만 원인 분이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자, 여기서 조건은 30년 만기로 하고 금리 4%를 받으려고 한다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곱해보면은 월 95만 원에 12개월을 곱해서 약 1,14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140만 원에 3천만 원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00을 곱하면 38%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DSR 40%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38%가 나왔죠? 그럼 이분은 뭐예요? 2억 원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제가 실제 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두산 아파트 5구 타입이 현재 제가 매물을 찾아보니까 4억 8천짜리 매물이 있더라고요. 자, 이 아파트를 우리가 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생애 최초 기준으로 LTV 80%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 최대 3억 8,400만 원까지. 어떻게 된 걸까요? 4억 8천에 80%를 곱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내가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얼마? 9,600만 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DSR을 요즘에 필수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연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 여러분들의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DSR 40% 규제로 인해서 실제로는 다 받을 수가 없고요. 2억 정도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 나는 대출을 2억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4억 8천에서 2억을 뺀 2억 8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반대로 연봉 3천만 원에 DSR 40%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 상환액이 이때는 100만 원 이내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원리금으로 30년 상환 기준 약 2억 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집을 이제 구입하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를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네, 여기서 플러스 추가 비용도 반드시 꼭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부동산을 여러분들 어떤 거든지 취득할 때 따라오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취득세인데요. 부동산 취득세는 보통 실제 부담 세율이 무주택자 기준으로 1%에서 3% 정도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 4억 8천짜리 아까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그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자, 취득세가 1.1% 적용이 돼서 취득세만 528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4억 8천짜리 이 아파트는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적용받게 되면은 0.4%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복비 계산기 치고 금액을 입력하셔도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또 얼마? 192만 원이 중개수수료로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기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집이 내가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바로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등기를 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발생을 하고요. 또 법무사 수수료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잘한 비용도요, 사실 수백만 원씩 더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입주를 할 때 일단 기존에 살고 있는 분이 이제 나가고 나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뭐 그대로 입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뭐 해야 돼요? 도배장판 교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화장실이나 부엌 수리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4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집값 외에도 2천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총 얼마? 총 5억 원 정도가 필요한 셈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집을 내 집 마련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사회초년생이 활용할 수 있는 주택 대출 종류 상품,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임돌 대출이에요. 자, 디임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그런 상품이고요. 사회초년생과 서민층을 위한 대출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상품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내 집 마련 디임돌 대출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소득 조건이 있는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까지 되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까지 조건이 완화가 됩니다. 자, 주택 가격. 여러분들이 디임돌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싶어요. 소득 조건은 맞는데 주택 가격이 안 맞아서 이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가격이 최대 6억 원 이하까지. 네, 수도권은 이렇게 되고요.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자, 대출 한도는 얼마나 되냐?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현재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촬영일 기준으로 최저 연 2.85%에서 4.15%까지 적용이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 이제 신용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 최소 10년부터 최장 30년까지 적용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연봉 3천만 원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연봉 3천만 원인 직장인이 4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를 할 때 디임돌 대출로 얼마?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자기 자금은 얼마? 1억 8천만 원이 되겠죠. 여기 이제 이것만 끝나면 안 되고 취득세나 기타 부대 비용까지 포함을 한다면 한 2억 원 정도 현금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꿀팁은 디임돌 대출은 금리가 낮고 또 생애 최초 구매자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이 대출 상품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대 언제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최대 예전에는 한 30일까지였는데 지금은 50일 전까지 이 대출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잔금 기간이 여유가 있지 않으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자녀 가구나 신혼부부는 추가로 우대금리 혜택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금자리론이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이건 기간이 달라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자, 조건이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디임돌 대출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자, 이거는 조건이 조금 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 이하까지 적용이 되고요. 주택 가격이 이것도 제한이 있어요. 6억 원 이하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6천만 원, 생애 최초는 좀 더 한도가 늘어나서 4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출 기간이 최소 10년부터 40년까지 좀 더 기간이 늘어나죠. 40년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뭐냐면 금리가 대출 기간 동안은 고정금리예요. 그래서 금리 상승 위험을 피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만 39세 이하라면 체증식 분할 상환도 가능한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초반에 이자 위주로 갚다가 점점 원금 비중을 높여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떤 상환 방식이 나한테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공부하실 때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조언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중에 소득이 좀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런 앞에 소개해드린 디임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은행 대출은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금 대출은요, 소득이 적은 사람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연봉 3천만 원이면 정책자금으로 한 2억에서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난 시드머니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사실 당장 집을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본인의 몸값을 올리고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당장 내 집만 원을 급하게 하진 않았고요. 연봉이 3천만 원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연봉 상승에 좀 더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연봉이 3천만 원인 분들은 4천만 원으로 올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드머니 1천만 원으로 여러분들 교육이나 자기 개발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연봉을 높여 나간다면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대출은요, 이번 기회에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대출은요, 자산을 증식하는데 사용할 때 좋은 빚이 돼요. 가격이 오를 만한 좋은 집에 투자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연끌하는 뜻이 아니에요. 공부하고 분석한 후에 현명하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을 보통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내가 하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먼저 정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자분들 중에 내 집 마련이 정말 꼭 급하신 분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지금 해야 될 목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또한 선입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본인만의 삶의 목표 그리고 방향성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내 연봉으로 어떤 집을 살 수 있는지는요, 이 LTV, DTI, DSR을 이해를 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10억이 넘는 고액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하시거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활용해서 자기 상황에 맞는 주택을 갭으로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봉을 올리고 저축을 늘려가면서 차근차근 이런 과정들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처럼요. 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나요?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